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나의 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 한손 이동일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 준비한 작품들은 고딕체 작품들이에요. 근데 제가 언뜻 봐도 지금 이 고딕체는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게 작업이 되어 있고 되게 약간 뭐랄까 간지난다고 할까요?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작가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셨고 여기에 사용된 이제 도구나 뭐 닙, 잉크들은 무엇이고 고딕체를 쓸 때 꼭 지켜야 할 팁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 작품을 보시면 막 복잡하게 이렇게 글씨가 써있죠. 내용은 A, B, C, D, 아, E, 진짜요? F, G. 이렇게 아, 정말요? 그렇구나.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세 개를 쓴 거고. 어. 이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피그먼트 잉크를 이제 물에다 번짐 효과를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었고, 이 큰 하얀 글씨는 대문자, 작은 이제 빨간 글씨는 소문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렇게 물 번짐이 많은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종이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채용지. 보통 수채용지도 이제 중목, 황목, 세목 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중목으로 중국어.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혹시 몇 그램 정도 되는 종인가요?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g 정도 300g 되는 정도? 종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갈대 펜으로 쓰신 거고 요거는 1mm 립으로 1mm 그 브로드 닙으로 네네네 사용을 하신 거고. 사용을 한 거고요. 아, 그러면 잉크는 어떤 걸 사용하신 거예요? 위에 있는 하얀 글씨 같은 경우는 일단 배경이 진하고 그 위에다가 흰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 과슈를 아.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 밑에는 이제 일반 수채물감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 고딕체인데 위에는 약간 되게 좀 동그란 느낌이 나고 아래는 지금 디테일하게 보면 되게 각지고 약간 이런 뾰족한 느낌들이 나요. 느낌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 일단 저 고딕체 중에서도 프락터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글동글한 느낌, 곡선적인 느낌이 많이 살아있는 거는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대문자고 밑에 있는 거는 소문자. 예, 그런 차이가 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같은 알파벳이라도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쓴 것을 이제 그렇네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ABCD랑 여기 ABCD랑은 네, 좀 다 달라요. 다르죠. 보통 저희가 작업을 할 때도 같은 알파벳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면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좀 다른 형태로, 또 세 번째는 또 다르게 살짝 이제 변형을 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ABCD만으로도 이렇게 간지나는 작품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좀 다양한 종이 위에다가 다양한 색감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색깔의 글씨 색깔도 각각 다르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사실은 한 번에 쓴 게 아니라 각각 종이에 쓴 것을 이렇게 찢어서 이어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지금 5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이제 쓰실 때 조심하실 거는 글씨가 이제 한결같이 그니까요. 일관성 있게 쓰셔야지 딱 겹쳤을 때 그니까요. 이질감 없이 하나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무슨 단어로 쓰신 거예요? 제가 요새는 영어 단어 중에서 좀 희귀한 단어들, 또 예쁜 단어들을 이제 골라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싱귤러 매니아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강하게 좀 허그하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이나 재료들이 사용됐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내기 위해서 종이 전문 샵이 있어요. 국내에는 뭐 두성종이라든가 페이퍼모어라든가 이런 샵에 가시면은 되게 색색별로 다양한 종이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종이를 픽해서 아, 거기다가 흐린 종이 위에는 잉크로, 진한 종이 위에는 과슈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어디가 잉크가 들어간 거예요? 요거 까만 거랑 요거 네, 붉은색. 그렇죠. 네. 까만 글씨는 펠리컨. 펠리칸 잉크 저번에 소개해 주셨던 거. 자본고 네. 잉크를 쓴 거고. 요 붉은색은 어떤 걸로 쓰신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디아민 잉크로 음.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잉크 색깔 중에 드래곤 블러드라고 하는 오, 아주 빨간 네.
햇빛 잉크가 있는데 그걸 썼고 이 하얀 글씨는 과슈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떤 립을 사용하신 거죠? 이거는 3mm 브라우즈 스퀘어 닙으로 작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저 이제 고딕을 쓸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번 써볼 텐데 기본적인 형태가 요런 마른 목골 그리고 세로액 그리고 또다시 마른 목골 이런 형태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 마른 목골 형태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좌우 상하 대칭인 마른 목골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옆으로 긴 마른 모라기보다는 평행사변형 형태인 두 가지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가 다른데요. 첫 번째 마른 목골 같은 경우는 이제 세리프에 붙일 때 이렇게 생긴 마른 목 형태를 쓰고 두 번째 옆으로 긴 평행사변형 같은 형태는 예를 들면 N자를 쓸 때 N자의 그런 아치 형태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긴 평행사변형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 평행사변형 형태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 기울어진 것 같은 형태를 가지지만 자세히 보시면 요 처음 시작하는 모서리하고 끝나는 모서리 높이를 같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놓치기 쉬우신 부분인데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쓰시면은 좀 더 정확한 고딕 형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아치 형태를 붙일 때는 옆으로 살짝 길게 네, 이렇게 쓰신 것이 정확한 N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나눠서 쓰게 되네요. 네, 보통 영문 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핵들이 조합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기본 핵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쓰시려면은 먼저 연습하실 때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고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글씨가 이어지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 펜앵글 같은 경우도 이제 펜앵글이라는 거는 요 옆에 수평선하고 제 펜의 요 끝에 엣지 모서리가 이루는 요 각도 이걸 펜앵글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 펜앵글도 글자마다 다 틀려서 고딕 같은 경우는 45도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 이제 됩니다. 이게 처음 쓰시는 분은 펜앵글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펜 잡는 법 정확하게 잡으시고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 하시면 또 누구나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딕 같은 경우는 글씨 자체가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넓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 가늘고 약간 모양 자체가 날렵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딕체는 요 세리프와 아치의 이제 직사각형의 형태 조심하시고 글씨의 폭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고딕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봤는데요. 아마 영문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배워야 잘 쓸 수 네. 있을까? 이게 왜냐면 한글에서도 이 질문 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 한글에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기간을 제가 뭐 한 달, 뭐 세 달, 1년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개인별로 연습량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는 최소한 한 하루에 1시간씩 했을 때 최소한 3개월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펜이 손에 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읽는 처음 초보 단계.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펜이 손에 익었으면 그 다음에는 공부를 계속 해 가시면서 했을 때 한 반년 정도 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해야 네, 되고. 그럼요. 중요하죠. 네, 그럼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쓰면서 반년 쓰실 수는 없고 그죠. 네, 한 열심히 하셨을 때 한 반년 쓰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딕에 대해서 이 정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토탈 9개월이었나요? 토탈 9개월이지만 이걸 매 1시간 이상씩 계속 훈련해야 네. 된다라는 거. 그게 네.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한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계속 잡아야 그 도구가 네, 익숙해지고 맞습니다. 네. 응용이 가능해지고 뭐 이러니까 네, 또 연습을 계속 하셨는데 또 쉬면은 또 돌아가죠. 특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쉬면은 또 손이 또 옛날로 돌아가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펜을 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만나요. 시간에 만나요.